네,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조문경입니다. 요즘 MZ들 사이에서 홈텐딩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셨어요? 아니요? 뭔 팬딩이요? 왜냐면 여기 MZ가 아무도 없어. 아, 그러네. 우리 지금 유행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데요. 이 홈텐딩이 홈과 바텐딩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집에서 뭐 위스키나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뭐 집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집에서 마시면 뭐 내가 좋아하는 술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밖에보다 편안한 장소에서 먹으면 과음을 하기도 쉽고요. 좀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요. 내 음주량이나 횟수를 좀 잘 책정하셔서 건강한 음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음주 정말 좋은 말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말이죠. 퇴근 딱 하면 여보 밥도 이러라 밥도 해놓고 벌써 소주 한 2병 까. 그러니까 밥하고 안주하고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 두부 이런 거착 까오면 또 소주 쫙. 아니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뭐 아침에 먹을 때 반주 한 잔, 참으로 한 잔, 점심으로 안 때라. 이래 먹다 보면 사실은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한 잔 한 잔이 모여서 사실 땡볕에서 참 농사 짓고 힘드신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력이 되기도 했어. 근데 말이야 이게 과음이라는 걸 반복하게 되면 사람이 살가거든요.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또 이래 술로만 풀지 말고 좀 이래 건강하게 운동도 좀 하고 게임도 좀 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왜 술로 풀라 그래, 다미 씨는? 내 일 참 못마땅해 미치겠어, 내가. 그래서 운동도 하고 술도 먹어요. 근데 뭔 말이야, 요즘도 지금.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주종을 위스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위스키는 그냥 먹으면 너무 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하이볼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요. 이게 음료수를 섞어서 마시니까 더 맛도 좋고 이렇게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자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잔해요. 이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제합시다. 아, 그래, 자제하자. 좋아. 오늘로써 이제 58일째 금주를 어떻게 볼 수가 하고 있지? 나서 한 번 먹었거든요. 그런데 58일 동안 쉬고 나니까 진짜 좀 간도 좀 쌩쌩해지는 것 같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잠도 잘 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고 혈압 수치도 내려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아니 정말 좋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알코올이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진짜 드실 때도 조심히 좀 안전하게 좀 먹어야 된다는 거 조금만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오늘 회식하는데 주종이 뭐예요? 오늘 소주인가? 맥주인가? 조금만 뭐 이제 58일치였으면 먹어도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이렇게 회식을 하더라도 조금은 자제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침묵의 살인자 간암. 간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2위, 40, 50대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 치료 불가능은 없다.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되지는 않아서 간 이식 수술을 하면 사실 수는 있습니다만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10월 20일 간의 날을 맞아 간 이식으로 희망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바로 어제가 10월 20일 간의 날이었습니다. 네, 또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요, 오늘 간의 날을 맞아서 간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간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의 외과 전문의 주종우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네, 진행성 간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을 간이식으로 치료하고 있는 간담체 간이식 외과의 주종우입니다. 지금은 종기를 짜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우리가 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간은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간이 많이 망가지거나
종양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간암에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양 사이즈가 5cm 이상, 종양의 개수가 4개 이상, 그다음에 종양이 간문맥에 침범한 경우가 진행성 간암으로 진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뭐 간 약이 딱 넣으면 그 옆에는 부산 플러스 술, 뭐 술병 뭐 이렇게 딱 들어가야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간암은 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실tip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형 간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70% 이상인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 그다음에 알코올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와, 이거 또 알코올 얘기 나오니까 무섭네요.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간암이라는 것도 왜 위암이 걸리면은 위를 절제하고 뭐 유방암이 걸리면 유방을 절제하듯이 또 뭐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암에서 제일 좋은 치료 수단은 간 절제술인데요. 간 기능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네. 간동맥 색전술이나 항암요법,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뭐 이 손가락 뚝 째지면 뭐 이런 거 바르면 손가락이 붓잖아요. 간도 그렇게 치료는 안 되고 꼭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 절제를 했을 때 생존율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치료했을 때, 그러니까 내과적인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하고 확연히 차이가 다릅니다. 네. 이게 이제 진행성 간암에서 이제 제 경험인데요. 네. 왼쪽 끝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간암이 중간에 아주 커다란 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cm의 간암이 있으면서 종양 수치도 많이 증가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을 이제 색전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종양 사이즈를 8cm로 줄였어요. 중간에 사진 보면은 저 약간 희끄무리하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색전술하고 방사선 치료로 종양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종양 수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58에 37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분한테 이제 이러고 나서 간이식으로 간이식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지리산을 들어갔어요. 오. 지리산에 들어가서 한약 치료만 받다가 환자가 증상이 또 심해져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다시 왔을 때 맨 끝 사진에 보면은 간암 전체가 이제 그 간 전체가 간암으로 대처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처음 진단되고 10개월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간암이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간암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종양 그 활성도를 컨트롤해서 간이식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내과적인 치료만 받다가 한방 치료랑 내과적인 치료만 받다가 11개월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진행성 간암에서는 보통 이제 색전술하고 그 항암 치료만 권유되는데 그렇게 치료만 받다 보면은 2년 안에 운명을 달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뭘 어떤 산에 가서 약초나 뭐 좋은 공기 쓴다고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그럼 진행성 이 간암은 장기 생존하는 게 좀 불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K 의료 의술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을 좀 미리 해가지고 얘를 좀 작게 만들어서 수술하는 방법도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 좋은 말씀하셨고요. 진행성 간암에서 색전술이나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종양 사이즈를 줄입니다. 그리고 활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종양 수치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간이식으로 진행하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56의 환자분 중에서 진행성 간암 환자 33명은 활성도를 컨트롤해서 간이식으로 갔고 23명은 활성도를 컨트롤하지 않고 간이식으로 갔었는데 활성도를 컨트롤하고 간이식한 환자분들이 95%에서 장기 생존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활성도를 낮추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색전술을 통해서 활성도를 되니까.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100% 되는 건 아닙니다. 한 60에서 70% 정도는 치료에 반응을 합니다. 예. 저분도 이제 처음에 진행성 간암으로 진단이 돼가지고 15cm의 간암 덩어리가 이제 있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이. 근데 이제 색전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서 사이즈를 줄인 거고요. 저게 12cm로 줄이고 종양 수치도 3,000, 6,000 이상이었는데
20, 30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간이식으로 갔습니다. 네. 간이식으로 가서 아드님이 간을 줘서 저렇게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간이식 받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이식을 받고 지금 10년 넘게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와. 있습니다. 10년 넘게. 예. 이분 같은 경우도 8cm의 간암 덩어리가 이제 커다란 게 저 빨간색으로 네네네. 표시된 게 간암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암이 큰 것뿐만 아니라 간암이 종양 혈전이 간문맥에 침범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색전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서 가운데 사진 보면은 사이즈가 많이 줄어 있잖아요. 네. 종양 덩어리가. 네. 예, 사이즈 많이 줄여서 네. 예, B형인 남편이 O형인 부인한테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되는구나. 지금 4년 전에 간이식을 받고 네.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정말 이 간이식을 받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또 간이식이 진행되는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병실에 있는 두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딸인 이나연 씨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습니다. 요가 단단해요. 단단해도 나는 그냥 일반 소화가 안 돼서 단단한 줄 알았지 그래도 산에 운동하는데 이상하게 쏙대로 지 맘대로 흔들리고 몸대로 이상하더라고. 그냥 이식해야 되지 수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증상이 그래가지고 있으셨나요? 딸내미가 또 쉽게 연락해서 그런 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간이식도 알아보니까는 일단 혈액형 같은 게 1순위고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서 할 사람 내밖에 없네. 그래서 그냥 이제 엄마가 어떡하노 이러면서 아빠 간이식 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하면 되지. 그게 끝이에요 진짜. 다른 뭐 그게 없고 그냥 뭐 아빠랑 혈액형 같고 아빠고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내가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간이식 하게 해주겠다 했었고 일사천리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차도 통과되고 2차도 통과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야, 우리 따님은 웃으면서 당연하다고 자연스럽게 간이식을 이야기하지만, 야, 제가 제 입장이 되면, 참. 자, 생각해보니까, 물론 너무 고맙겠지만, 그것 또한 아빠 마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았겠네요. 제 간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고 새로운 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기. 그럼 저는 오른쪽 왼쪽 다 버린 다 없애는 거예요. 예. 제 경험상 기증자 수술하고 나서 문제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아버님도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수술이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네요. 네, 수혜자하고 기증자하고 수술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증자는 보통 60% 이상의 간을 절제해서 아버지한테 드리게 되고요. 한 30% 정도 남게 되는데 네. 나중에 충분히 잘 자랍니다. 잘하는구나.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우리 아버님 수술실이겠네요. 네, 수혜자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딱딱한 간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진짜. 같아요. 오른쪽 간하고 왼쪽 간하고 분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간동맥, 간문맥, 간정맥만 자르면 간을 이식편을 이제 구득하게 됩니다. 네, 저기 백 테이블인데 저게 이제 구득한 간을 가져와서 붙이기 쉽게 혈관이나 이런 걸 다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옆 수술실로 가는 거네요. 네, 옆 수술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혈관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치겠다. 지금 혈관을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이제 왼쪽이 병든 간이었고요. 오른쪽이 이제 이식받은 간. 따님한테 이식받은 아주 싱싱한 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증자 CT 볼리메트리라고 해서요. CT로 간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초록색 부분이 남게 되는 간인데 충분히 자랐습니다. 와, 벌써. 간은 충분히 컸어요. 벌써 컸어요. 아빠는 한 60% 정도? 60% 정도 돌아왔어요. 와, 근데 수술한 지 6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따님이 혈색이 너무 좋고요. 그러게. 회복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또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조금 힘들어 보이시긴 하지만 거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야, 대단하네요. 어제 진짜.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왔고요. 환자분 뭐 의식 상태도 멀쩡하고 식사도 잘 하시고 변도 잘 보고 잘 걸어 다니고 뭐 회복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한 상태고 간 수치도 많이 정상화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만간에 퇴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이분은 시형 간염이 있었는데 결국 간암으로 발전했고요. 옆에 계신 아내분이 간 이식을 제가 받는다고 이제 하네요. 무절제한 어떤 생활 습관과 음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30대부터 간이 조금 나빴는데 이제 40대 들어와갖고 간경화의 어떤 이 진단을 받고 그래도 내가 내 몸이 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계속 이래 이제 이 그 술을 이제 마시다 보니까 그 서서히 무너지는 걸 또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넘어가 보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다리가 붓고 이 눈알이 이제 노란빛이 황달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다 보니까는 좀 늦었는데 여기 오니까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시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 해가 아이고 미리 건강을 챙기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내분께서 선뜻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네요. 네, 그 아내분이 이제 기증자 수술을 복강경 그 간 절제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9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암이었던 분은 이제 다 제거가 되고 지금 정상 종양은 없는 상황입니다. 간암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 아주머니 간은 찐이네. 잘 들어가서 생착이 잘 돼 있고 어머. 지금 잘 기능을 해주고 있고 간 기능도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간 기능 저보다 좋으세요. 환자인지 몰라. 환자인지 모르고 수술한지 몰라. 네. 한잔지 그러니까 복강경으로 해서 더더욱 이제 지금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피곤한 건 처음엔 좀 그랬는데 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예, 예. 좋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머니도 이제 남은 간이 왼쪽 간만 남았었는데 충분히 자랐어요. 이제 80% 이상이 컸기 때문에 이제 남편분은 안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좋습니다. 아주. 대단하네. 그게 건강하실 때 지금 모습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건강할 때보다 예. 낫다는데 얼굴. 아, 그거보다 더 낫대. 활색하고 이런 거. 네. 훨씬 좋네요. 그럼.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이 건강을 잃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식을 될 수 있으면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고 어쨌든 뭐 생활 습관이나 어떤 자기 뭐 무절제한 음주나 이런 흡연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건강을 망치잖아요. 그 망치는데 그런 어떤 절제하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금방 전도사가 빨리 됐네. 병원에 이래 가갖고 저는 이제 좀 늦게 왔지만은 그 빨리 병원에 가갖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미 씨. 이제 뭐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조금 회복 단계니까 그 회복하면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 삶이 이제 살아가지면 또 조금 더 과거의 어떤 삶보다 더 이제 그 열심히 살아야지. 아내하고도 뭐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야, 말씀 잘. 진행성 간담체 질환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다발성 그러니까 양쪽 간에 뭐 10개 이상 전이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진행성 간암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이제 수술 전에 컨트롤을 충분히 해가지고 종양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종양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종양 수치를 낮춘다든지 해서 종양의 활성도를 조절해서 간 이식을 받게 되면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80% 이상 장기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받기 바랍니다. 야, 교수님. 야. 자, 영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기장한 딸,
그렇겠어. 주세요. 됐어요. 참, 됐다. 이거잖아, 지금. 쉽지 않거든요, 사실. 호탕하셨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우리 아내분 또 그렇게 무사히 회복되셨는데, 진짜 이렇게 기증을 해도 기증자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너무 밝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 맞아요. 네. 제가 300분 넘게 기증자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네. 한 분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보시면은 네. 그 간을 이렇게 주고 나서 왼쪽 간이 충분히 자라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면 한 80% 이상 자라거든요. 되게 그렇기 빨리 때문에 자라네요. 일상생활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기증자 CT를 찍어 놓은 건데요. 도너라고 한 게 이제 기증자인데 저희 남게 되는 게 이제 왼쪽 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커진 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 저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게 한 사람 모습이고요. 예, 맞습니다. 기증자고요. 야. 리시피언트는 이제 병든 간이 이제 보이죠. 쭈글쭈글하고 네. 작은 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님한테 받아서 빨간 걸 이렇게, 받아, 빨간 동그란 부분을 받아가 밑에 왔는데. 예, 밑에 와서 저렇게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이야, 너무 신기하다. 대단하신데. 뭔가 되게 뭉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야. 정말 대단한데 또 특히나 이게 이식을 하고 뭐 주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혹시나 좀 그래.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기증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긴 있어요. 한 2에서 3% 정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담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을 이제 오른쪽 간, 왼쪽 간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테크니컬하게 아주 정교하게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2%. 근데 저는 이제 300년 넘게 했는데 한 분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야, 교수님. 이 간담체잖아. 네. 담이 씨는 간담체. 똑같은 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또. 그래.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혼나냐 나. 저는 이제 남들 그 마트 가는 것처럼 저는 검진을 받는 김진인데요. 안심이죠. 네. 제가 그 국가 검진을 이제 받으러 가봤을 때는 이 간암에 관련된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뭔가 그 검사할 때 피 검사 받고 간 초음파 받고 이 정도로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것들이 또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형 간염이 간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형 간염 복균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하고 피 검사하고 종양 수치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비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살짝 진행됐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그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B형 간염은 6개월에 피검사만으로도 B형 간염 그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피검사만. 피 검사에서 그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또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됩니까? 초음파를 봐서 만약에 결절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종양 수치를 꼭 체크해봐야 되고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는 그 우리 내과 아시는 분이 강제적으로 그건 하시네요.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피검사를. 그건 그 하세요. 해보는 네. 좋은 습관이십니다. 뭐 습관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그냥 손 내라 이래갖고 고무 밴딩이라고 피 빼가 뿌는데 그것만 가지고 B형 간염이 검사가 되는가 궁금해서. 비형 간염은 복용자인지 아닌지. 예, 그 피 검사만으로 됩니다. 다행이야. 근데 이제 간이 온전한지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간암과 이제 간암의 대장간의 전이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간을 기증할 수 없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방? 하나, 둘, 셋. 없지. 아니 지방간이 있어도 아니, 일단 두 분 얘기 한번 자, 해보세요. 지방간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되는데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이게 간이 부었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곧 죽을 거니까 죽은 놈이 무슨 짓을 못 하나 이거지. 그래서 간이 부었나는 말을 썼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그 여자분 그 딸이 나왔을 때 VCR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딸이 주지 뭐 주라 줬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1차, 2차 검사를 하고 괜찮아서 주게 됐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지방간이나 이런 거를 걸르는 거지. 되게 꼼꼼히 그러면 이게 이제 1차에 떨어질 수도 있고 2차에 혈액형 똑같아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다. 당신도 오니까 당신은 내 말이 맞고 제일 그러니까 이게 지방간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면역력도 떨어졌을 것 같고 컨디션이 뭐 정상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이- 어떻게 기증을 하겠습니까? 간이 이리 처부한데 그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은 어떡해.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못 보셨습니까? 봤지? 봤죠? 간이 이 재생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간을 요만큼 떼줬는데 요만큼 커지는 거 못 봤어요? 봤지? 지방간도 이식을 했을 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을 좀 관리를 잘하고 케어를 잘하게 되면 그 지방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간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나랑 뭔가 이 그 수치가 좀 잘 맞았다. 그랬을 때 지방간이 싹 사라지는 거죠. 지방이 좀 간을 좀 쉬어주게 되면 지방간에 안 걸리면 내가 그 걸렸을 때 지방 걸렸을 때 진짜 사실은 6개월 동안 술 끊고요. 약으로만 버텼어요. 그래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다고 지방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식하고 난 걸려봐봐. 뒤에 쉬어주고 나면 이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사랑과 간은 돌아오는 거야. 야, 진짜 이 의견이 너무 분분한데 뭐 이 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답은 뭔가요? 지방간이 있으면 간을 기증할 수 없습니다. 없네요. 지방간이 어렵다니까 이게. 근데 제 약간 논리는 좀 괜찮았나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맞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 여자 기증자 같은 경우에 살을 빼고 했어요. 지방간이 좀 있었거든요. 동생요? 지방간이 좀 있었는데. 딸이 그랬다고? 네, 따님이 아까 이제 흔쾌히 주겠다고 했던 따님 노력 많이 그분도 했네. 이제 한 달 정도에 5kg 정도를 뺐습니다. 5kg 정도를 빼서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었고요.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는 이제 2달 동안 11kg를 빼고 주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서울 메이저 병원에서 2명 간을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붙여주겠다고 그 수술 계획을 들었었는데요. 그거는 안 됐다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와 오셔가지고 살을 빼고 11kg 살을 빼고 혼자서 기증을 해서 아버지를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있으면 기증은 못하지만 이제 그 지방간을 치료한 후에는 기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치료가 네. 길어. 치료가 꽤 깁니다, 진짜. 지방간 치료도 길어. 해봤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 만나볼게요. CT 검사로 간 전이 병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방금 아까 뭐랬노? 자, 피검사. CT와 MRI. 피검사하고 MRI가 자, 초음파. 자, 한번 들어보시죠. 필요 없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어렵습니까? 야, 왜 이러노 또? 이게 어렵나요? 여기 한번 해봐봐 그래. 아니 CT 검사로 간전이 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할 필요 없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기구, 어떤 검사라도 오차의 범위는 있고 항상 모든 문제는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MRI 같은 신식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선생님이 괜히 하라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꼭 말 안 듣고 혹시 내 돈 더 달라고 미라는 거 아이가? 그런 거 안 돼요. 병원에서 하라면 하면 됩니다. 아니 예.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 피검사하고 뭐 이렇게 CT까지만 된다 하는데 그 쉴 데 없이 와 가인 그런 의료보험 수치 올라가게 보험료 올라가기 싫때 그걸 왜 하느냐고 그걸 안 해도 다 알았어. 다 간이 다 된지 결정이 다 났는데. 저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검사마다 받다가 말이야 5천 돌아다니면서 검사나 받고 이래가지고 쉴 때마다 돌아다니고 그거 거기서 결정 났다 그러는데 왜 해? 아니 그러니까 어. 전이 병변인 거죠. 아니 중간에 껴서 지금 당황스러운 우리 답이 그 얘기 좀 해봐요. 네, 한마디 빨리 해주세요. 바꿔. 예. 바꿔.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아 뭐야? 그런 것 그래. 같아요. 뭐 이렇게 왜 그 무엇을 더 받냐고. 적당한 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더 굳이 뭐 그래. 추가로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네가 특수한 놈이야.
아니 약간 무서워요, 정말. 사실 이게 CT랑 MRI랑 가격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떠신가요? 아, 내가 네, 김진 씨가 맞췄습니다. 야, 에이, 이게 괜히 맞췄잖아. 에이, MRI가 왜 있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이거 양가 된다면서요? 그 CT보다 MR이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병변도 네.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CT에서 안 보이는 게 MR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장암 간전에서는 MR을 찍어서 이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는 MRI가 필수겠네요. 네, 수술하기 전에 이제 필수고요. 그 팔로업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외래 추적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MR을 꼭 찍어야지 조기에 그 재발하는 병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김진 씨 필요한 거는 검사 받으러 댕겨. 근데 잘하는 짓이야. MRI는 자주 받으면 안 돼요. 좀 비싸가지고. 네, 진짜 필요할 때만. 자주 네. 받을 수 없죠. 받으러 댕겨. 내가 이해할게. 좋아.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팩트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간 전이 외에 폐 전이나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 간 전이, 폐전이나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전이가 있을 때는 절제가 불가능하다. 꼴수. 자, 하나, 자. 둘, 셋, 예. 또 같이 가네, 이거 좀 갈리네, 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다미 씨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이게 간이야 뭐 절제를 하면은 아까 뭐 자라나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임파선이나 폐까지 같이 절제를 하게 되면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뭔가 컨디션도 떨어지고 이게 환자분이 버틸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오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걸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이가 조금씩 돼 있는 거를 그냥 한 번 열었을 때 다 제거하자는 거죠. 한 번 딱 열었을 때. 그래서 수술은 분명히 뭐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도 아니 지금 김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 한번 저 사실은 그렇죠. 시술은 했을 모르지만 때. 수술인데 한번 열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만약에 검사로 폐 전이가 됐다는 임파선 전이가 됐다는 걸 안다면 그 검사로 그걸 알고 의사 선생님께서 알고 있다면 열어서 다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한 번에. 열어봤는데 그게 나타났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K 의료사 사서 내가 X로 맞아요. K 의료. 믿어 가자. 아니, 근데 진짜 고쌤이 이렇게 의견을 바꾸시는 거는 좀 잘 있는 일이 아닌데. 아니 바꾸라 그래서 아까 틀렸잖아요. K 의료 믿어야 돼요 이제. 네. 자, 그러면 K 의료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우리지 뭐. 그렇지. 올 때는 또 와야 돼. 우리 의료 세계 최고라니까 이제.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그 맞고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간전이만 있는 경우에 이제 임파선전이나 폐전이랑 같이 동반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생존율이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폐전이나 임파선 전이가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같이 절제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네, 이렇게 간암과 대장암의 간 전이에 대한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팩트체크에서도 알아봤지만 이 암이라는 게 간에만 있어도 사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전이되는 경우가 뭐 사실 빈번한가요? 그 특히 대장암에서 네.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장에서 음식물이 흡수되면 정맥 혈류를 통해서 간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세포도 그 정맥 혈류를 타고 간으로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50% 이상이나 대장암의 간 전이가 발생합니다. 50% 이상이나요? 지금 상당한 수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이된 암 세포가 크지 않으면 항암 치료, 꼭 수술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항암 치료로 간에 있는 암 세포 크기를 뭐 줄인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런 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까요? 50%는 맞고요. 50%는 틀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간전이 병변의 사이즈가 줄어요.
줄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 심지어는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라진 병변에 실제로 이제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니까 4%만이 사라져 있어요. 예, 그래서 90% 이상은 살아있는 세포가 병변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80%에서 다시 대장암 간전이 병변이 생깁니다. 그 우리가 항암 치료만 받다 보면 또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서 치료에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위쪽 사진이 이제 처음에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네. 그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두 번째 중간의 사진들 보면은 종양들이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어서 요 당시에 이제 수술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수술을 안 받고 계속 항암 치료만 하다 보면 저렇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맨 밑에 사진 보시죠. 내성이 생기면서 예, 많이 진행이 되고 종양 수치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 사진에는 두 번째 줄일 때 수술을 하는 게 좋죠.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왼쪽에 이제 종양이 퍼져 있긴 하지만 위쪽 사진인데요. 종양이 이제 제거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제거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항암 치료만 받다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저렇게 진행이 돼서 예, 치료를 못 받고 저한테 왔을 때 이제 치료 불가입니다라고 아이고.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예.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네요. 진행이 또 빠르네요. 네. 이게 예전에 다른 암에서는 뭐 항암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3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 이렇게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금 종류별로 항암만 해도 치료가 되는 경우는 정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다발성 그 대장암 간전이 환자분들은 네. 항암 치료만으로 치료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2, 3년 내에 항암 치료만 받다 보면 운명을 달리하시는데요. 아이고. 적극적으로 수술해주면 40% 이상에서는 장기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장암 간전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추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저기 막 다른 데도 막 전이가 돼 있을 때도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그 과거에 이제 대장암 간전이 치료에 대한 그 그 가이드라인이 되게 크리티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cm 이하고 4개 이하 그리고 양쪽 간에 이제 전이가 없는 경우에 간 수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30%의 간만 남길 수 있으면 종양의 개수나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수술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와, 정말 그래도 계속해서 의료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교수님 답변에서도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대장암에서 간으로 전이가 있는 환자의 사례를 저희가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분도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간에 전이가 됐다는 소식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희망을 찾아서 교수님을 찾으셨습니다. 대장암은 작년 8월 15일 날 안동에 있는 병원에서 암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암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전이까지 된 거를 됐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만 하고 그때는 간에 전이 된 거는 너무 간에 여러 군데 퍼져 있어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한 기름은 한 1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종우 교수님은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길면 1년 남았다는 이야기를 놓고 난 뒤 어떤 마음이었을까 짐작도 안 되는데요. 다들 못한다고 하는데 수술 가능하다는 소리를 딱 들었으면 야, 이번에 또 희망은 또 어떻겠을까. 가족들이 기대를 제거해드리는 간의 부위가 한 40-5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남게 되는 경우가 간이 이제 50에서 60%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장암에 간전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간전이 병변이 다발성으로 있어서 다발성으로 있는 부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왼쪽 측옆에 이제 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후 구역에 한 4군데 정도의 전이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다른 곳에서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교수님만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깨도 좀 무겁고 마음이 다 좀 어떠세요? 맞아요.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예. 제가 200분 넘게 다발성 대장암의 간전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한 거는 지금 치료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시다. 야, 진짜 수술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예. 저희 다발성 간전이 부위를 제거하는 상황이고요. 거의 80% 정도? 우구역을 제거한 절제술이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한 20% 남았는데 그거 이제 다음에 클램프한 다음에 이제 할 겁니다. 아, 혹시 모를 남아있을 암세포를 그냥 잘 찾아가지고 지금 제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초음파로도 다 확인하고 제거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근데 저 작업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수술 시간이 보통 이제 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술 전에 체크 안 됐던 그 복강내 전이가 뒤에 이제 그 간 뒤쪽에 횡격막하고 그리고 우측 신장을 싸고 있는 막에 복강내 전이가 있어서 그것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이걸 못 항암 찾았으면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좀 관찰해 네, 봐야 그렇죠. 이렇게 수술 전에 이제 CT나 MR에서 안 보이던 부위. 나오는데요. 야. 네, 저기 이제 그 표시한 부위가 암 부위입니다. 네. 그 간의 저 전이 부위고요. 그리고 대장암 부위고요. 야. 보통 진행성 간담체 암 환자분들은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거의 삶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치료를 해서 이제 완쾌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보람되고 좀 저도 삶의 의지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진짜. 교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장암에서 간으로 전이가 좀 잘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30% 정도만 남아도 뭐 수술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럼 절제하고 남은 부위가 30%보다 미만이면은 수술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대장암 간전이 병변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요. 네. 2번에 나눠서 수술해드리는 방법을 적용하면 30% 미만이더라도 수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sociated Liver Partition and Portal Vein Stenosis for Staged Hepatectomy라는 수술, 알프스라는 수술을 적용하면 이게 왼쪽 간에 있는 거는 다 파내고요. 다 웨지 쉐입으로 다 절제를 하고 오른쪽 간하고 왼쪽 간을 분리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간문맥을 차단하게 되면은 왼쪽 간이 충분히 큽니다. 모든 병변이 제거된 왼쪽 간이 충분히 크면 그때 들어가서 2주 지나서 수술하게 되는데요. 이분도 이제 대구에서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요. 네. 지금 왼쪽 간에 있는 걸 다 파내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간하고 왼쪽 간을 분리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간문맥을 차단한 사진이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간을 모두 제거해서 없앤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발성으로 간전이가 있는 분에서 저렇게 수술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간문맥을 차단하는 건 좀 전이를 막기 위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나요? 그 간문맥이라는 거는 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혈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제거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간문맥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만 혈류가 가니까 왼쪽 간이 충분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그 종양이 이제 큰 게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맨 위에 사진 보면 네.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이 예 다 맞습니다. 야. 다 전이병변입니다. 전이병변인데 항암 치료를 좀 해서 저렇게 사이즈가 줍니다. 중간 사진 보시면 중간 사진 보시면 사이즈가 줄어서 제가 알프스 수술을 통해서 모두 제거할 수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17개가 전이병변이 있었고요. 모두 제거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 진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대장암 간전이 중에 제일 심한 분이었는데요. 네. 맨 위에 사진 보면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큽니다. 큰 간전이가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해서 저렇게 사이즈가 줄어요. 두 번째 사진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 사진 보면은 종양 사이즈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전이병변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제 전이병변을 모두 제거해 드렸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사진의 우측 보면은 우후 구역만 간의 우후 구역만 저렇게 남겨놓은 상황인데 충분히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날짜 보는 게 2022년 1월부터 2023년 1년 동안 저걸 다 해서 네. 진짜 건강한 간으로 만들어서 네. 두 발로 걸어 나가게 만드셨다는 저분이 아닙니까? 이제 광주에서 오셨는데요. 와. 배드민턴을 원래 치세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하고 수술 받았을 때는 이제 배드민턴 못 치다가 지금은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셨어요. 아, 진짜. 건강해졌네. 숨도 제대로 못 쉴 텐데, 야, 좋다. 그러면 재활한다든지 이벤트가 있어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간 절제술 했을 때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60% 장기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발성으로 간전이가 있을 때 3개 이하인 경우에 생존율이 꽤 높아요. 85% 장기 생존할 수 있고요. 보통 4개 이상이면 40%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만 받다가 2, 3년 내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간 절제술 떼어냈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통 전이병변이 0.5cm 이상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아까 MR이 민감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MR로 찾아낼 수 있는 병변이 0.5cm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발견할 수 있는 게 0.5cm 이상이거든요. 0.5cm 이하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에 있을 수 있는 그 간전이 병변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받은 후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 데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0.1, 0.2, 0.3, 0.4들을 이제 없앤다는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장암과 간전이가 이제 동시에 됐을 경우에는 뭐부터 수술을 하는 건가요? 이게 좀 디베이트가 많은데요. 2018년도에 그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영국에서 1,300명 넘게 연구를 해봤는데 대장암 먼저 수술한 군, 그다음에 간전이 먼저 수술한 군, 동시에 수술한 군, 이 3군을 비교해봤는데 생존율의 차이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수술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알프스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차 수술에 들어가서는 간 수술만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수술이 좀 복잡하니까요. 왼쪽 간을 다 파내고 오른쪽 간 왼쪽 간 분리하고 간문맥 차단하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수술에서는 간 수술만 하고 2차 수술에서 이제 오른쪽 간을 제거할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때 이제 한 2시간 정도 간 수술을 하고 대장암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알프스 수술에서 1차, 2차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텀을 두고 하잖아요. 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2주입니다. 2주 만에 충분히 준다고요? 간이 큽니다. 거의 바로 가는 거네요. 네. 그냥. 그러니까요. 야. 근데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뭐 간암이 이제 오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약간 좀 이 그 뭐랄까 긴장감 좀 더하기 맞아, 위해서 맞아. 갑자기 얼굴색이 엄청나게 검게 변한다든지 또는 많이 피곤해진다든지 입술 이런- 하얘지고. 입술 하얘지고 맞아요. 이런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진짜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통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간암의 주요 원인은 B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동반돼 있는 경우가 7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경화 때문에 황달이 온다든지 피로하다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암의 증상은 특별히 없는,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 가족들이 혈액형이 공교롭게도 좀 다 다르거든요. 세상에. 아버지가 AB형, 엄마가 O형, 제가 A형, 동생들이 B형이에요. 근데 이게 혈액형이 달라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혈액형이 다를 때 가족끼리 검사를 해서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검사를 좀 진행하게 그 되나요? 보통은 이제 피 검사하고 그다음에 간 크기를 먼저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 거기를 크기도 통과하면 중요하구나. 그 피 검사에서 이제 간 기능이나 다 그런 게 정상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간 크기도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제 다른 검사들이 또 진행이 되고요. 그 검사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간 이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혈액형이 달라도. 혈액형이 달라도. 혈액형이 달라도 이제 특수 약을 쓰고 그리고 수술 전에 이제 혈장 교환술을 통해서 항체 역할을 낮춘 다음에 간이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간암이나 이런 걸 해서 간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식을 받는 데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뇌사자 간이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위중한 환자분들한테 뇌사자 간이 배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사자 간이식은 상당히 드물고요. 주로 생체 간이식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끼리나 가족끼리. 아는 사람들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가 뭐 간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문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 뭐 술 한 잔 이렇게 기울이시는 것도 좋겠지만 밖에 나가셔서 다양한 야외 활동도 하시고요. 요즘에 무료 전시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전시로 마음의 양식을 좀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가을이 되면 또 고민되는 게 있어요. 건조하니까 피부. 고민이 되거든요.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육면정에서 식사권,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 양산 계린 상북에서 식음료 이용권, 고인봄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교환권을 드립니다. 공개 클리닉 많이 보고 내가 막 간도 쓸기도 많이 간 대부분 건강 샀어. 내가 뭐.